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제는 2020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가 있는 날이었어요. 2020학년도가 되어서 처음으로 독일어까지 시험을 보았는데요. 일단 늦은 시간까지 시험 보시느라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은 어땠어요? 어려웠나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도 또 그렇게 쉽지도 않은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실력보다 시험 점수가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또 선생님과 함께 틀린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면서 탄탄한 독일어 실력을 키워서 수능에서는 더 좋은 실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중요한 문제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낱말을 고르래요. 일단 내용을 먼저 볼게요. Hast du Hunger? Nein, noch nicht. 너 배고프니? 아니, 아직 안 배고파 라고 말하는데요. Hast du Hunger? 분명히 제가 짧게 발음을 했어요. 모음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모음 뒤에 오는 자음의 개수이죠. 모음 뒤에 자음이 2개 이상 오면 모음은 짧게 발음하고요. 모음 뒤에 자음이 1개 이하로 오면은요. 모음은 길게 발음하는 원칙이 있죠. 그럼 이 우 다음에 자음이요. 몇 개가 있나요? 이렇게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기 때문에 요 흥어는 뒤에 n개라는 2개의 자음이 있기 때문에 짧게 발음을 해줘요. 이렇게 짧은 우 발음 기호를 써보겠습니다. 흥어 그렇게 돼서 지금처럼 짧은 우를 가진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1번 단어입니다. 블루무, 블루무. 강세는 우가 받고요. 뒤에 있는 자음이 m 1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블루무 이거는요. 길게 발음을 해주겠죠. 자, 그럼 이건 다르고요. 두 번째 단어를 볼게요. 나투어, 나투어. 눈치채셨겠지만 우어에 강세가 오고 길게 발음을 해요. 왜냐하면 뒤에 에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투어 발음을 합니다. 독일어의 다른 명사들 예를 들면 문화라는 뜻을 가진 쿨투어, 수능이라는 뜻을 가진 아비투어 이런 단어들도요. 우어가 강세를 받으면서 길어지는 장모음 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번도 아니네요. 3번을 해볼게요. 3번 누들, 누들 면이라는 뜻이죠. 누들 강세가 누에 오고요. 역시나 뒤에 있는 자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길게 발음을 해줘요. 장모음 우로 발음을 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4번까지 또 볼게요. 4번 Geburt, Geburt, Geburt란 단어는요. 이 이런 비분리 전철과 같은 말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그 음절들은 강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Geburt 요게 강세가 와요. 그러면 우리 원칙상 에야, 테라는 두 개의 자음이 오니까 우를 짧게 발음하지 않을까 싶겠지만요. 이것은 예외적으로 길게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Geburt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게 부어트처럼 예외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무슨 예외냐? 모음 다음에 자음이 2개 이상, 3개, 4개가 오더라도요. 그 모음을 길게 발음해주는 예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요. 수능특강 4쪽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제가 여기에 똑같이 써놨어요. 수능특강 4쪽에 11개의 단어가 나와요. 이게 부어트, 길게 발음하고요. Arzt, Erst, werden, hoch, Mond, Obst, Ostern, Kuchen, Erdgeschoss, Buch 이런 식으로 길게 발음을 해줍니다. 그럼 마지막 5번이 아마 답일 것 같아요. 5번을 일단 볼게요. Ankunft, Ankunft라는 단어예요. 이 Ankunft는 여러분이 아는 단어 Ankommen이라는 도착하다라는 분리동사 아시죠? 이 분리동사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명사는요. 이 분리 전철이 강세를 갖듯이 얘도 똑같이 강세를 가져요. Ankunft. 그래서 요 뒤에 우 뒤에 자음이 3개나 있으므로 얘는 짧은 우로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가 또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죠.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아, 매체로 일단 놓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Die Zähne des Tieres sind sehr.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Mit der Brille sehe ich alles ganz. 세 번째 문장. Der Schüler fragt seinen Lehrer danach. 이런 문장이 있었네요. 이 세 개에 공통으로 들어갈 지금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즉 다의어. 한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그런 단어를 골라야 해요. 일단 여기 있는 형용사들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1번에 klug, 똑똑한 이란 뜻이죠. 2번은 laut, 시끄러운 이란 뜻이고 3번 genau, 정확한 이란 뜻. 4번 nötig,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뜻이죠. 5번이 scharf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매운 이란 뜻도 있고요. 날카로운 이란 뜻도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속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번 문장에서요. 일단 먼저 보시면 Die Zähne des Tieres, 동물의 이빨은 매우 어떨까요? 매우 똑똑한, 이상하네요. 매우 시끄러운 거 이상하고요. 매우 정확한도 이상해요. 동물의 이빨은 매우 필요하다? 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동물의 이빨은 매우 sharp, 날카롭다. 가능할 것 같죠? 첫 번째 뜻은요. sharp는 날카로운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예문 ein scharfes Messer 하면은 날카로운 칼이란 뜻이죠. 이때 sharp는요. 날카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번과 5번 중에 고민을 해보면서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Mit der Brille, 안경으로는 sehe ich alles, 나는 모든 것을 ganz, 선명하게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경을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필요하게 볼 수 있다. 이상하죠? 5번에 scharf가 또 답이 됐는데요. 두 번째 뜻, 선명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Das Foto ist scharf. 이 사진은 scharf. 날카롭다 아니고요. 이번엔 선명하다. 해상도가 높다라는 뜻으로 선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써 답이 나왔지만 세 번째 문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Der Schüler fragt seinen Lehrer danach. 그 학생은 자신의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scharf는요, 예리한 또는 통찰력이 있는 이라는 세 번째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ein scharfes Auge haben, 어떤 사람이 scharf한 눈을 가졌다고 하면은요, 굉장히 통찰력을 지녔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때 scharf는 통찰력이 있는 예리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뜻이에요. 매운이란 뜻이 있죠. 김치 is scharf, 김치는 맵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scharf라는 문제는요, 사실은요, 수능 특강 62쪽에 수능 특강 62쪽에 3번 문제에서 다뤘던 문제예요. 그때 나왔던 예문들을요, 여기 아래에 선생님이 써봤어요. scharf aufpassen 하면은 주의 깊게 지켜보다 라는 뜻도 있고요. scharf auf etwas antworten, 이때 etwas는 사격을 쓰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 sharp하게 대답한다는 거, 정확하게 대답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뜻이 있는 다이어 sharp는요,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아와 배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Es hat im Januar an Schnee. 그죠? Es hat im Januar an Schnee. 이때 아번의 보기를 보니까 gefällt 아니면 gefallen이에요. gefällt, gefallen의 PP 형태로 갖는 것들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여기 정리를 해봤어요. fallen, felt, gefällt 하면은 없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그 단어 아세요? 너는 내게 없다. 즉 너가 보고 싶다 라는 표현 du willst mir 이런 말 있죠? I miss you에 해당하는 이 단어예요. 네가 없어서 네가 그립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fallen이라는 동사가 쓰였죠? fallen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haben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fallen, feel, gefallen 비슷하게 생겨서 써봤어요. fallen, feel, gefallen 하면은요, 물체가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동이 있기 때문에 자인 결합을 합니다. 또 비슷하게 생긴 단어 여기 있네요. gefallen, gefühl, gefallen 마음에 들다란 뜻이죠? 이거는 haben 결합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사실 이 수거가 쓰였어요. es felt an 삼격, 뭐뭐가 없다, 뭐뭐가 부족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번에 한번 넣어볼게요. Es hat im Januar 1월인데 안신에 눈이 부족했다. 눈이 별로 안 왔다. 라는 표현을 하려고 보니까요. 없다, 떨어지다, 마음에 들다 중에 요 없다, 이 펠렌을 가지고 PP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아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이렇게 felt가 되겠죠?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1번 아니면 3번. 여기 중에 우리는 고를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봐야겠네요. B가 있는 문장 볼게요. Mare ist bis jetzt bei ihrer Meinung 이렇게. 마리는 bis jetzt 지금까지 bei ihrer Meinung 자 그녀의 의견을 고집합니다. 고수합니다. 라는 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은 bleiben이라는 동사를 볼게요. bleiben, believe, geblieben 이라고 변하는데요. 이건 자인결합하면서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bleiben by 플러스 3격을 썼을 때요. 뭐뭐를 고수하다, 뭐뭐를 고집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처럼 Mari ist bis jetzt bei ihrer Meinung geblieben 이렇게 변하죠. geblieben 하면은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의 의견을 고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 만약에 그가 그 남자의 의견을 고수한다 하면은요. by seiner Meinung bleiben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by 플러스 3격을 써서 뭐뭐를 고수하다, 뭐뭐를 고집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25번이에요.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5번으로 넘어온 이유는요. 저희 반 학생들이 이걸 많이 틀렸대요. 몇 명 학생들이 틀렸는데 이 표현을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배우겠습니다. 여기 케플러라는 사람 아시죠? 케플러가 이렇게 케플러에 대한 글인데요. 케플러에 대한 글 읽어볼게요. Johannes Kepler kam 1571 in Weil der Stadt zur Welt. kam zur Welt. 이 표현은요. geboren werden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태어나다, 탄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zur Welt kommen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세상으로 나오다. come to the world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zur Welt kommen 역시나 세상에 탄생하다, 태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요. 자기가 태어난 게 아니고 가져와진 거죠. 세상에는 bringen 된 거예요. 그래서 zur Welt gebracht werden 역시 같은 뜻으로 태어나다, 탄생하다 라는 뜻이에요. 요 문장을 가지고요. 패러프레이즈 한 문장이 바로 아 문장이죠. 케플러는 와일드슈타트라는 곳에서 wurde geboren 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는요. 정답으로 골랐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어디서 많이 틀렸냐고 했더니요. 이 와일드슈타트가 도시 이름치고는 너무 길지 않냐 라고 해서 뭔가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와일드슈타트라는 도시는요. 독일의 작은 도시예요. 독일의 한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와일드슈타트라는 곳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래서 이쪽에 있는 geboren werden이란 표현들을 알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은 여기까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27번. 밑줄 진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봐야겠네요. 아부터 볼게요. Der Sänger ärgerte sich über seine Fehler. Der Lehrer ärgerte sich über seine Fehler. 그 쟁어는 그 가수는 sich ärgern über 사격 기억나시나요? 여기 썼습니다. sich ärgern über 사격 누구누구 뭐뭐 때문에 화나다 라는 표현이죠. sich ärgern über 사격 해서요. 뭐 때문에 화났다? 자기의 실수 때문에 화났다. 그럼 여기서 문장을 보면요. ärgern sich über 사격 seine Fehler 틀리지 않았죠? 왜냐면 이때 펠러는요. 물론 단수로는 their failur지만요. 복수도 똑같아요. 이때는 복수로 failure, 자기의 잘못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seine 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아는 이제 맞았죠? 아는 맞았고요. 그럼 배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번 지문을 보시면 Die Studentin verletzte sich an den Finger 라는 문장인데요.
오, 빼번 보시면 sich verletzen 안 삼격 구문이 쓰였어요. 그래서 뭐뭐를 다치다 라는 말이에요. 어디를 다치다. 아, 그러면 여기서 안 플러스 삼격이 잘 쓰였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finger도 역시 their finger예요. 그리고 에아로 끝났으니까 역시나 복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죠. 여기 안 플러스 삼격인데요. 복수이기 때문에 then을 썼으면요. an den finger를 하든지 아니면 단수, 손가락 한 개를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an them finger를 하든지 둘 중 하나로 써줘야 합니다. 지금은 an den finger이기 때문에 틀렸죠? an them finger로 바꾸든지 an den finger은 n을 추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서 배번은 틀렸습니다. 그럼 7번으로 볼게요. Der Polizist bat den Mann den Ausweis. 이 표현인데요. 이거는 어떤 구문이 쓰였냐면요. bitten이란 동사를 가지고 쓰였어요. bitten, betten이라는 부탁하다라는 동사죠. 이 부탁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수거는요. bitten, 예 만든, 삭격해서요. 누구한테 뭐뭐를 요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7번 문장 해석해 보시면 그 경찰관은 den Mann, 그 남자에게 삭격 잘 쓰였고요. 플러스 삭격이죠. 뭐뭐를 요구했냐면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신분증이란 뜻의 Ausweis는요. der Ausweis죠. 그러니까 플러스 삭격 der des den Ausweis 잘 쓰였죠. 그러니까 7번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래도 4번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4번을 일단 보시면 Das Mädchen freute sich auf den Geschenken. sich freuen 구문이 쓰였네요. 대번 보시면 sich freuen auf 삭격하면은요. 뭐뭐를 고대하다, 기대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 소녀는 자기의 그 선물들을 기대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는 것, 선물은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미래의 것을 기대하는 auf 삭격을 쓰시면 되고요. 이거랑 비교해서 sich freuen über 삭격 기억나시죠? sich freuen über 삭격하시면요. 그때는 과거의 것, 일반적인 것을 기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내일 우리가 소풍을 가요. 소풍이 너무 기대되면 우리 어떻게 말하죠? Wir freuen uns auf den Ausflug. Wir freuen uns auf den Ausflug. 그런데 만약에 네가 성공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뻐 라고 말을 하려면요. Wir freuen uns über deinen Erfolg. über deinen Erfolg 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28번 문제예요. 이번에는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고르라고 했어요.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 좀 무섭죠? 그래도 한번 옳은 것을 잘 찾아봅시다. 일단 아번 문장 보시면요. Er reiste schon ein Monat durch Europa. Er reiste schon. 그는 여행했습니다. schon. 벌써. ein Monat. 한 달간. durch Europa. 유럽 전체를, 유럽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시간의 부사구는 삭격이다. 아시죠? 이 모나트는요. der 모나트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부사구로 만들어 주려면 삭격을 써야 하죠. 그래서 ein이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되죠? 네. einen Monat라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매번을 볼게요. Dieses Programm lief einen Tag lang gut. 이 프로그램은 하루 동안 잘 운영되었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 einen Tag lang 하면은요. 얼마나 긴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루 동안이면 einen Tag lang 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만약에 한 달 동안이면요. einen Monat lang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며칠 동안이라고 하고 싶으면 einige Tage 복수니까요. Tage lang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지금은 문제가 없고 또 혹시 lief라는 이 동사 형태가 맞는지도 한번 볼까요? laufen, lief, laufen 요 과거 형태의 lief를 썼으니까요. 문제가 없죠. lief는 이 laufen은요. 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잘 진행되다, 잘 운영되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B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었죠? 2번 아니면 이제 4번을 골라야 하는데요. 세 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세 번. Die Angestellte durfte ein Jahr Urlaub nehmen. 일단은 Angestellte 만나보니까요. der 또는 die Angestellte 하면요. 회사원이란 뜻이에요. 영어의 employer가 아니라 employee에 해당하는 단어죠. 이때는 이렇게 애로 어미를 만들어줘야 하고요. Urlaub nehme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거적으로 휴가를 얻다라는 뜻이에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휴가를 줬겠죠. 그럴 때는 Urlaub gebe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Urlaub nehmen도 문제가 없고. 혹시 여기는요. 왜 아인야 여기는요. 한 1년간의 휴가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거죠. 1년간의 휴가를 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거 형태 durfte가 맞는지 한번 보면 dürfen, durfte, gedurft로 변하거든요. 요 가운데 과거 형태 durfte를 잘 썼죠? 그래서 문제가 없네요. 매체가 다 맞았으니까 여기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Psst, 조용히 하라고 하고 있어요. Psst. 레온 한 명한테 말하고 있어요. 야, 레온은 분명히 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을 부르는 사이죠. 두천을 할 수 있는 사이예요. 레온아, 너 저기 좀 봐. 여기서 조용히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기 좀 봐 라고 할 때는요. 이 제인이라는 동사는요. do일 때 명령어로 만들면요. z로 변해요. 이렇게 강하게 변해줍니다. 그래서 z 말이라고 말을 하죠. 추가적으로 만약에 were일 때 명령문을 하자면 청유형이죠. sehen wir. 너희들, 너네 조용히 해. 이럴 때는요. 너네 저기 봐봐 라고 할 때는 seht이요. 당신 이거 보세요 라고 할 때는 sehen Sie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그럼 아번에는요. 두로 칭하는 사이니까요. Z를 써주면 좋겠죠. 저기 좀 봐봐 라고 하는 거죠. 여기 4번이나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좀 해 라는 표현이에요. 자인 동사를 가지고 변화를 시킬 건데요. 명령어로 만들 때는요. do일 때는 se이로 바꿔줘야 돼요. sei. were일 땐 seien wir. 조용히 하자. 그리고 seid ihr. 조용히 해라 너희들. seien Sie. 조용히 해주세요 당신이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다르게 바꾸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30번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좀 긴장이 되지만 한번 찾아보죠. 자, 일단 아번 문장 보겠습니다. Die alten Gäste trugen nur wenig Gepäck. 그 나이 많은 손님들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nur, 오직 wenig Gepäck. 약간의 짐만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요. 일단은 die alten Gäste, 여기 d라는 관사가 있으니까요. 정관사가 있으니까 n을 붙여서 복수명사를 꾸며주고요. trugen, tragen, trug, getragen, 지니다라는 표현이죠. 이 가운데 지녔다 라는 과거 형태에다가 복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n을 붙여줬어요. trugen, nur wenig Gepäck. Gepäck은 무슨 뜻이죠? das Gepäck 하면은 네, 짐이란 뜻인데요. 이 짐은요, 집합명사예요. 그래서 셀 수 없기 때문에 wenige, viele 이렇게 어미 변화하지 않고 wenig를 그대로 써줘야 합니다. 수능 특강 101쪽, 수능 특강 101쪽을 참고하시면 돼요. viel, wenig 다음에 Obst, Zeit, Geld, Wasser, Licht, Gemüse, Gepäck 이라는 명사가 오면은요, 어미 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명사들은 집합명사이거나 물질명사여서 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번은요, 맞는 문장이었죠? 네 번도 읽어보겠습니다. Die Ärztin sagte, ich soll viel Gemüse essen. 여자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나는 많은 야채를 먹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에서도요. viel Gemüse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 Gemüse는요. feel이나 vanish에서 어미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7번도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 Er arbeitete früher in ein paar kleinen Geschäften. 그는 일했었습니다. 그는 일했었습니다. 어디에서 일을 했냐? 이전에
in ein paar 약간의 몇 개의 kleinen 작은 Geschäften 가게들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면은 의미는 알겠는데 이제 문법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그는 일했습니다. 이전에 어디에서요? 작은 가게들에서요. 이럴 때는요. in 플러스 3격을 써줘야 돼요. 장소이기 때문에 고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3격을 써줘요. ein paar라는 말은요. 몇몇의 약간의 라는 뜻이에요. ein paar 항상 복수명사가 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약간이란 뜻입니다. 이건 수사이기 때문에 관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는 강변화해 줍니다. 그래서 ein paar kleinen 까지 쓰고요. 가게들에서 일을 했겠죠? Geschäft의 복수는요. Geschäft예요. in 플러스 3격이니까 복수 3격일 때는 명사가 복수명사가 n으로 끝나지 않으면 n을 추가해 줘야죠. 그래서 Geschäften까지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아베체 모두 맞았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다루어 봤어요.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Auf Wiedersehen.